빚을 갚으려고 평생을 바치는 당신은 결코 가난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진짜 부자들은 자신의 돈으로 물건을 사지 않으며 그들은 철저하게 대출로만 살아갑니다. 신용카드 할부나 마이너스 통장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대출은 숨통을 조이는 끔찍한 목줄입니다. 하지만 수백억 수천억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출은 세금을 완벽하고 합법적으로 회피하며 자신의 부를 영원히 불려나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부자들은 빚의 원금을 갚지 않습니다. 그들은 평생 저렴한 이자만 내며 최고급 요트와 저택에서 호화롭게 살다가 죽을 때가 되어서야 자식들에게 그 거대한 부의 시스템을 고스란히 물려줍니다. 이 완벽하게 불공평하고 소름돋는 자본주의의 진짜 규칙을 이해하고 우리도 그들처럼 살기 위해 선택해야 하는 유일한 탈출구가 바로 QLD와 TQQQ입니다. 당신은 당장 은행에 담보로 맡길 수백억짜리 빌딩이나 거대한 우량 기업의 지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압도적인 시간과 레버리지를 이용해 폭발적으로 자산을 팽창시켜야만 합니다. 평범한 월급쟁이가 매달 꼬박꼬박 노동소득을 저축해서 부자가 되는 낭만적인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겨우 따라가는 은행 예금이나 연평균 몇 % 오르는 평범하고 안전한 투자로는 절대 은행 지점장이 허리를 굽히는 고객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미국 시장 전체를 이끌어가는 나스닥 최상위 혁신 기업들의 성장성을 2배, 3배로 추종하는 QLD와 TQQQ만이 당신의 계급을 단기간에 자본가로 끌어올려줄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수십 년 혹은 몇 세대에 걸쳐 이룩한 거대한 자산의 성벽을 우리는 레버리지의 폭력적인 힘을 빌려 10년, 20년 안에 압축해서 달성해야 합니다. 부자들이 어떻게 빚으로만 살아가는지 그 기계적인 원리와 자본의 속성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일해서 월급을 받고 가장 먼저 국가에 막대한 소득세를 바칩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자동차의 할부금을 갚거나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갑니다. 만약 회사가 망해서 직장을 잃거나 사고로 월급이 끊기면 대출금 상환도 즉시 멈추게 되고 은행은 가차없이 당신의 자동차와 집을 빼앗아갑니다. 이것이 일반인들이 빚이라는 단어에 맹목적인 공포를 느끼고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일반인들의 대출은 철저하게 불안정한 노동소득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자들의 대출은 소득이 아니라 거대한 자산에 묶여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가치가 매우 높고 시장에서 안정적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 가격이 오르는 우량 자산을 꽉 쥐고 있습니다. 부자가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은행의 태도는 180도 달라집니다. 당신이 500억 원어치의 우량 주식과 핵심 상권의 부동산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단지 50억 원만 현금으로 빌려달라고 한다면 은행은 당신의 직업이 무엇인지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 따위는 절대 묻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가장 싼 이자로 가장 관대하고 넉넉한 조건으로 기꺼이 돈을 내어줍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담보로 맡긴 자산이 500억 원이나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경제 위기가 와서 자산 가치가 반토막이 나도 은행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산을 담보로 빌린 돈은 당신이 땀 흘려 번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는 여기에 단 한 푼의 세금도 매길 수 없습니다. 부자들은 생활비가 필요할 때 수십억 원의 막대한 양도소득세를 내면서 피같은 자산을 팔아 현금을 마련하는 바보 같은 짓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매년 2, 3%의 우스운 이자만 내면서 은행에서 빌린 면세 현금으로 최고급 스포츠카를 사고 세계 여행을 다닙니다. 10년이 지나 대출 만기가 찾아오면 그들은 여전히 원금을 갚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물가는 오르고 화폐 가치는 쓰레기가 되었지만 그들이 보유한 우량 자산의 가치는 2배, 3배로 뛰어올라 100억 원이 200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불어난 자산을 바탕으로 은행에서 100억 원을 새로 대출받아 기존의 50억 원 빚을 갚아버리고 남은 50억 원으로 다시 10년을 호화롭게 살아갑니다. 이 미친 짓이 죽을 때까지 합법적으로 무한 반복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와는 상관없는 부자들만의 먼 세상 이야기라고 체념하고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도 똑같은 구조를 완벽하게 복제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부터 매달 술값과 불필요한 소비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그 돈을 QLD와 TQQQ에 미친 듯이 쏟아붓는다고 가정해봅니다. 처음 1년, 2년은 수백만원, 수천만원에 불과한 아주 작고 초라한 계좌일 것입니다. 하지만 나스닥 100 지수의 강력하고 끊임없는 우상향 에너지와 시간이라는 복리의 마법 그리고 2배, 3배 레버리지의 폭발력이 결합되면 10년 뒤, 20년 뒤 당신의 계좌는 수십억 원이라는 거대한 괴물로 팽창해 있을 것입니다. TQQQ의 수량이 눈덩이처럼 쌓이고 자산의 덩치가 임계점을 돌파하는 순간 당신도 진짜 부자들과 완전히 똑같은 선택지를 손에 쥐게 됩니다. 훗날 계좌에 50억 원이 찍혀 있을 때 그 주식을 몽땅 팔아서
국가에 수억 원의 세금을 헌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 거대한 TQQQ 자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생활비를 빌렸으면 그만입니다. 이쯤에서 당신의 머릿속에는 치명적인 의심 하나가 피어오를 것입니다. QLD나 TQQQ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변동성이 너무나도 극심해서 장기 투자하면 계좌가 다 녹아내린다고 들었는데 그것을 담보로 잡혔다가 폭락장이 오면 은행에 다 뺏기고 깡통을 차는 것 아니냐는 생각일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평범한 대중과 진짜 부자의 사고방식이 완벽하게 엇갈리는 중요한 구간입니다. 부자들이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목숨처럼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전체 자산 대비 대출을 받는 비율을 아주 낮고 보수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50억 원어치의 TQQQ를 가지고 있다면 은행에서 20억, 30억을 무리하게 빌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5억 원이나 10억 원만 안전하게 빌리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찾아와서 나스닥이 폭락하고 TQQQ가 고점 대비 70% 하락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다고 해도 당신의 자산은 여전히 15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빌린 돈 10억 원보다 담보 가치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은행은 절대 당신의 주식을 강제로 팔아치우는 반대 매매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자들은 폭락의 공포가 세상을 뒤덮을 때 자신이 가진 자산이 헐값이 된 것을 인생 최고의 기회로 삼아 대출을 더 한도껏 끌어당겨 바닥에 굴러다니는 자산을 미친 듯이 쓸어 담습니다. 우리는 TQQQ의 끔찍한 변동성을 두려워하고 도망칠 것이 아니라 그 변동성을 영리하게 이용해 불을 폭발적으로 축적해야 합니다. 레버리지 투자가 위험하고 인생을 망친다는 말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내서 무리하게 단타를 치거나 폭락을 견뎌낼 강철 같은 멘탈이 없는 나약한 사람들에게나 해당하는 진실입니다. 우리가 매달 월급을 쪼개어 QLD와 TQQQ를 묵묵히 모아가는 과정은 매일매일 피가 마르는 극심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어제 벌어들인 엄청난 평가 수익을 오늘 하루 만에 다 토해내기도 하고 몇 달 내내 정성스럽게 모은 수익금이 단 하루의 폭락으로 신기루처럼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변동성은 당신이 하루살이 평범한 노동자에서 거대한 자본가로 탈바꿈하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만 하는 신성한 통과 의례입니다. 자본주의라는 차가운 시스템에서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거저 주어지는 달콤하고 엄청난 수익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끔찍한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지옥철에 몸을 구겨 넣으며 당신의 가장 빛나는 젊음과 에너지를 회사에 바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당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뻔하고 초라한 월급과 카드값 청구서뿐입니다. 언제까지 이 비참한 쳇바퀴 속에서 남의 밑에서 당신의 귀중한 시간을 헐값에 팔아넘기는 삶을 반복하실 것입니까? 매달 통장에 찍히는 그 작고 귀여운 월급만으로 도대체 언제 번듯한 내 집을 사고 언제 병원비 걱정 없는 완벽한 노후를 대비할 것입니까? 당신이 지금 당장 커피값을 아끼고 씀씀이를 줄여서 대출 원금을 갚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가난한 사람의 마인드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의 방식을 철저하고 노골적으로 훔쳐와야 합니다. 그들은 절대 자신의 생돈을 갈아 넣어 삶을 영위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본주의의 신용 시스템을 교묘하게 이용해 남의 돈으로 살아갑니다. 당신이 QLD와 TQQQ를 무식하게 모아가며 마침내 거대한 자산을 구축해내는 그 짜릿한 순간 은행은 더 이상 당신의 돈을 뺏어가는 포식자가 아니라 당신의 발밑에 엎드린 충실한 노예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하며 그것도 평범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레버리지를 통해 아주 격렬하고 미친 듯이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QLD와 TQQQ를 매수하는 행위는 그저 모바일 앱에서 주식 종목 하나를 사는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전장에서 가장 날카롭고 파괴적인 창을 당신의 두 손에 꽉 쥐는 위대한 결단입니다. 대출 원금을 영원히 갚지 않고 이자만 내며 살아가는 마법 같은 일은 담보로 잡힌 자산이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우상향하며 성장할 때만 성립하는 전략입니다. 당신이 10년 동안 대출 이자로 은행에 3억 원을 갖다 바쳤다고 해도 그 10년 동안 당신의 TQQQ 자산이 나스닥의 혁신과 함께 5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미친 듯이 불어났다면 그깟 3억 원의 이자는 길가다 떨어뜨린 100원짜리 동전만큼이나 아무것도 아닌 푼돈에 불과합니다. 자산의 덩치가 압도적으로 커지면 당신은 기존의 대출을 훨씬 더 큰 규모의 새로운 대출로 덮어버리고 이전에 빌렸던 빚 따위는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신의 경지에 이릅니다. 이것이 전 세계의 최상위 부자들이 대를 이어가며 자신들의 막대한 부를 잃지 않고 오히려 더 키워나가는 핵심이자 유일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늙어서 죽을 때가 되면 세법은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할 더 기가 막힌 특혜와 선물을 안겨줍니다.
부자가 죽고 그가 평생 빚을 내며 지켜왔던 거대한 우량 주식이 자식들에게 상속되는 순간 그 주식의 장부상 취득원가는 과거의 싼 가격이 아니라 부자가 죽은 바로 그 시점의 비싼 가격으로 새롭게 리셋되어 버립니다. 즉 평생 막대한 대출을 쓰며 양도세를 회피하다가 죽는 바로 그 순간 그동안 수십 년간 쌓여있던 수백억 원의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마저 공기 중으로 마법처럼 증발해버리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세금이 완벽하게 세탁된 그 거대한 자산을 물려받고 아버지가 했던 방식 그대로 자산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아 자기들의 인생을 호화롭게 즐기기 시작합니다. 대출로 빚을 내어 자산을 사고 그 빚을 영원히 연장하다가 죽음을 통해 세금을 지워버리는 이 완벽한 사이클을 자본주의는 철저하게 보호하고 용인합니다. 우리는 이 억울하고 잔인할 만큼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시스템을 붙잡고 원망하고 비판할 시간에 단 하루라도 서둘러 이 거대한 시스템에 올라타 수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QLD와 TQQQ는 흔들리는 주가에 일희일비할 가벼운 단타 종목이 결코 아닙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속한 팍팍한 계급을 완벽하게 귀족으로 바꿔줄 편도 티켓입니다. 2배 3배 레버리지라는 끔찍한 변동성에 올라타서 끝까지 버텨낼 야성의 용기가 없다면 당신은 평생 경제적 자유라는 배에 탈 자격조차 없습니다. 매일 밤 나스닥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에 심장이 떨려서 주식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며 징징거리고 남의 위로를 바랄 시간에 입을 다물고 한 주라도 더 QLD와 TQQQ의 매수 버튼을 누르십시오. 닷컴 버블이나 금융위기 같은 대폭락장이 찾아오면 당신의 계좌는 마이너스 80%를 찍고 피를 흘릴 것입니다. 그때 대부분의 멍청한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바닥에서 모든 주식을 손절하고 평생 주식 시장을 저주하며 떠납니다. 하지만 폭락장은 당신의 자산을 앗아가는 저주가 아니라 훗날 당신을 수백억 원의 자산가로 만들어줄 위대한 주식을 말도 안 되는 헐값에 박앤세일하는 인생 최고의 축제입니다. 우리는 나스닥 최상위 기업들의 기술력과 이윤 창출 능력이 결국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우상행한다는 압도적인 믿음이 있기에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묵묵히 버틸 수 있습니다. 자산을 잃지 않고 대출로 영원히 살아간다는 부자들의 그 오만하고 완벽한 전략을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현실로 쟁취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인내심과 고통을 기꺼이 감내해야 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유를 원한다면 이 극심한 변동성을 혐오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친 듯이 사랑해야 합니다. 잔잔하고 평온한 바다에서는 결코 위대한 뱃사공이 탄생할 수 없으며 거친 파도를 온몸으로 맞으며 TQQQ의 수량을 뚝심 있게 늘려가는 독종만이 결국 부자들의 무임승차 시스템에 무혈입성하게 됩니다. 이 지독한 투자의 끝에는 당신이 지금까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완벽한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을 재촉하는 알람 소리에 심장이 철렁하며 깨지 않아도 되고 무능한 직장 상사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억지로 비굴하게 웃지 않아도 됩니다. 은행 창구에 쭈그려 앉아 제발 대출 한도를 늘려달라고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지점장이 직접 최고급 차를 보내 당신을 프라이빗 룸으로 모시기 위해 굽신거리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보유한 막대한 수량의 TQQQ 자산을 어떻게든 담보로 잡고 싶어서 안달이 날 것이며 당신은 그저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관대한 대출을 써주고 매달 발생하는 소소한 이자나 옛다하고 던져주면 그만입니다. 당신이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여행을 하는 그 모든 순간에도 나스닥의 위대한 천재들과 기업들은 당신의 자산을 더욱 거대하게 증식시키기 위해 당신을 대신해서 피땀 흘려 일할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남에게 빌린 빚을 갚기 위해 평생 자신의 노동력을 팔고 부자는 더 큰 빚을 내어 풍요를 누리기 위해 악착같이 우량 자산을 모읍니다. 당신은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평생 국가와 은행이 시키는 대로 성실하게 원금과 이자를 갚으며 병들고 가난하게 늙어가는 노예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QLD와 TQQQ라는 레버리지의 폭발적인 엔진에 올라타 부자들의 방식 그대로 자본주의 세상을 뻔뻔하게 지배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이미 당신의 뜨거운 가슴 속에 명확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낡고 가난한 투자 방식을 완벽하게 포맷하고 리셋하십시오. 우리는 이 험난한 자본주의 게임에서 마침내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당신만의 거대한 자산의 성벽을 하늘 높이 쌓아 올릴 때까지 절대 뒤돌아보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